자, 개념 정리하면서 3차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있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오케이? 증가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증가한다가 x1이랑 x2가 있는데 x좌표가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지면 어때요? 함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걸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으면 안 돼요. 더 커야 된다. 알겠죠? 이럴 때 더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개념적으로 공격을 해봅시다. 이걸 증가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왜 안 될까? 같거나 크면 안 돼요. 선생님 잠깐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를 증가한다고 개념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수함수 있지, 상수함수. 상수함수도 무슨 함수가 돼? 졸지? 증가함수가 되지. 그러니까 상수함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x1과 x2 중에서 같거나 클 때 fx1과 fx2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걸 만족한 fx는 없어요. 이걸 만족한 fx는 없습니다. 왜냐면 x1과 x2가 똑같은데 똑같을 땐 어떻게 더 커지냐? 같은 값이 나오지. 그치? 이러면 만족한 x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꼴이 이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꼴 없이 이렇게 될 때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거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소는 생략할게요. 반대로 하는 게 감소일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게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함수를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딱 이거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기울기 0보다 크면, 당연히 순간적인 기울기 0보다 크면 그때는 무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f가 증가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기울기 0보다 크면 증가한 함수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증가함수가 돼도 f 프라임 x 0보다 크다는 안 돼. 왜 안 돼? 어떤 반리가 있어서 안 돼? 이게 좀 정확하게 잡으죠. 어떤 반리가 있어서 안 되니? x 3승 그래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알아놓으셔야죠. 증가랑 기울기 0보다 큰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0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기울기가 y 이퀄 x 3승 같은 경우 기울기 여기서 0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다 0을 향해서 흐름하고 다시 여기서 0으로부터 점점 커지다 보니까 0을 향해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0을 향해 갔다는 얘기가 돼서 이 녀석은 아니구나. 그래서 0을 향해 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맞잖아요? fx가 증가면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건 맞거든 또? 증가한 케이스는 기울기 0이 된 건 맞잖아. 그치? 이건 맞아요. 근데 또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 알겠지? 이건 왜 안 돼? 기울기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건 그 뭐도 있어? 상수함수도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 같은 경우도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항상 0이죠. 0 이상이죠. 그렇다고 증가함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게 뭐야? 아까 증가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기울기 0보다 크면 도함수 0보다 크면 증가는 해. 근데 증가하는 건 도함수 0보다 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화살표도 되고 이 화살표는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뭐다? fx가 증가한다는 거다. 알겠죠? 증가의 개념을 잡기가 도함수로 설명하기가 깔끔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난립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서 극소도 역시 똑같은 방법이니까 설명하지 않고 우리 극대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극대는 여러분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극대는 영어로 뭐야? 로컬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컬. 그 근방에서 내가 제일 큰 값을 갖는다. 로컬 맥스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컬 맥스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극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극대죠. 그 근방, 로컬리. 그 근방에서 내가 제일 큰데 로컬 맥스입니다.
미분이 안 돼도 돼요. 뾰족해도 돼요. 뾰족해도 얘도 극대라고 합니다. 미분 가능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분의 정의는, 극대의 정의는 뭐라고? 무조건 로컬 맥스면 돼요. 알겠죠? 그 근방에서 얘가 제일 크니까 로컬 맥스 극대입니다. 심지어 미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빵꾸 뻥 뚫렸는데 지 혼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보면 돼? 이것도 로컬 맥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로컬 맥스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로컬 맥스입니다. 쌤, 그럼 얘도 로컬 맥스인가요? 이렇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상수야, 상수. 이거 로컬 맥스야? 그 근방에서 제가 제일 커? 그렇지. 지보다 큰 거 없잖아. 알겠지? 그럼 이 케이스도 뭐예요? 똑같이? 극대입니다. 극대. 로컬 맥스가 극대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재밌네? 얘는 극대이자 극소예요. 맞아요. 극대 앤드 동시에 극소죠. 그 근방에서 제가 제일 작잖아.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대의 엄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극대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냐? 극대가 이거라면 극대의 판정, 극대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가 있는데, 자, 그냥 그 근방에서 제일 큰지만 잘 따지시면 되는데, 일일이 비교 따지시면 되는데, 뭐 불연속하거나 연속 미분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답이 없고, 만약에 F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알겠죠? F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면 극대에서 어떤 값이 존재한다 그랬죠, 우리? 이거 롤의 정리할 때 했었습니다. 똑같아요. 롤의 정리할 때 했었다고요. 극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다가 뭐가 바뀌어야 돼? 당연히 감소 추이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가하다 감소 추이로 바뀐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좌미분계에서는 우미분계에서 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여기서 0이 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요 시간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때 F'A가 0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이거 극대 판정이라보다 극대면 극대의 성질. 알겠죠? 극대 성질입니다. 극대 판정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극대 성질입니다.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이렇게요. 알겠죠? 선생님, 극대 판정은요? 판정은 도함수가 어떻게 되면 돼요? 도함수가 양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뭐야?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다른 말로 다 따지면 뭐가 됐다고? 증가 상태에 있다가 뭐가 됐다가 감소 상태가 되면 그때가 무슨 값이 된다고? 당연히 극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감소하다 증가가 되면 극소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돼야 되다 보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때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가 뿔과 마의 그 경계선에서 뭔가 하나의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극대 성질들은 다 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문제를 풀 때는 뭐가 나오냐면 정작 문제를 풀면 뭐가 나와 이제? 2차, 3차, 4차가 나올 거 아니야? 솔직히 2차 함수 중학교 때 배웠지?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수투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결국 오지게 많은 3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싹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제일 잘 그린다. 알겠지? 그렇게 딱 되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웠다. 이렇게 되면 뿌듯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봐봐. 수학 2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다시 더 크게 볼까? 고등 수학에서 한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뭘 마스터하는 게 제일 좋을까? 수투예요. 수투. 미적분을 마스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게 수원도 수투를 포함해야 미적분을 마스터하는 거잖아. 그리고 수투가 당연히 수능 100점 중에 37점을 차지해요. 수원도 37점 차지하잖아요, 쌤. 근데 수투에서 22번 킬러가 나오잖아. 알겠지? 제일 중요한 과목 꼽으라면 수투예요. 수투가 있는데 수투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면 당연히 미분이에요. 미분 중에 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도함수의 활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아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랑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내가 싹 정리해 줄 건데
노가다로 그리면 진짜 개노가다란 말이야. 3차원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알겠지? 그래서 그 빨리 그리는 법을 정리해 줄 건데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와, 내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이었구나. 오늘 2월 며칠이야? 딱 그날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2월 며칠이니? 2월 8일인가? 잊지 말자. 2021년 2월 8일 나는 그때 3차원에서 그래프 기억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남이종과 함께 했다. 알겠죠? 오케이,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석적으로 그리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정석적인 그래프. 교과서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3참수의 그래프. 교과서적 방법. 알겠죠? 교과서적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편의상 최고 차이 계수 A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분수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얘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Y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인데 사실 여러분이 처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시간만 있으면 그릴 수 있다라고 봐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함수예요.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하시면 뭐가 돼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참수가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에 따라서 증가 감소 여부가 바뀔 거 아닙니까? 얘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부호가 언제 바뀔지. 그럼 0이 될 때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근을 따져보니까 뭐가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3AC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 녀석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즉 다시 말해 이 참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예요? D가 0보다 클 때, 이게 D가 0일 때, 이게 D가 0보다 작을 때. 알겠죠? 그래서 얘를 1번 케이스, 얘를 2번 케이스, 얘를 3번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1번 케이스가 된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1번 케이스가 된다면 항상 도함수는 무조건 최소한 양수를 보장합니다. 도함수가 최소한 양수를 보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울기 양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울기 M1이 바로 뭐라고? 이 기울기 M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게 M1이 되는 거죠. 요 값이 M1이 되는 거죠. 알겠죠? M1이 되고 그 다음부터 기울기가 더 증가하고 기울기가 그 다음부터 더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항상 기울기는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양수니까 더 가파르게 양수, 더 이렇게 더 가파르게 양수니까 이런 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몇 번 개형? 이게 1번 개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개형은 뭐예요? 2번 개형.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0이니까 0이 되면 여기서 기울기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고 얘가 올라가고 얘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M2는 얼마라고? M2는 0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요 폭을 M3인데 그럼 M3가 음수인 게 티가 나니까 이 폭이 마이너스 M3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M3는 지금 음수입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값이니까 M3를 그으면 이런 기울기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여기서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고 0이 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요렇게요. 알겠죠? 다시 얘가 요렇게요.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여기 기울기 0이고 기울기 0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M3 음수 M3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세 가지 방법이었다. 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였어요? 도함수의 판별식으로 따진다. 도함수의 판별식으로 따진다. 이게 교과서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교과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교과서는 따로 3차함수 정리하지 않는데 그냥 가장 표준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이죠. 알겠죠? 교과서적 방법입니다. 교과서라고 여기에 교과서에 써있는 것 같으니까 교과서적 방법.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실전적으로 빠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는 건지. 자, 그런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가 있냐면 2창의 개수가 1창의 개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1창의 개수가 0일 때 이럴 때가 가장 편하게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1창의 개수가 0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이고 ax 제곱이고 2창이 있는데 1창이 없는 거야. 그 상수 c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러면 그래프를 개빨리 그릴 수 있죠. x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x 더하기 a가 돼야 되고 더하기 c가 만들어져나 이렇게. 이 x 제곱이 묶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0에서 뭐라고? 0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x 제곱이라는 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0에서 접한다는 얘기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무슨 그래프? y는 c라는 그래프. 알겠죠? 여기가 무슨 점? 여기가 0인 점. 여기가 무슨 점? 마이너스 a인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가장 빨리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데이터 하나 있는데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극소가 되는 요 값이 얼마야? 여기는 극대고요. 여기는 극소인데 여기 중간쯤 됐을 때 요 세개 길이가 똑같아진 점이 있겠죠. 이렇게. 요 세개 길이가 똑같아진 점이 있는데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다. 마이너스 a에서 3분의 2만큼 줄여서 요 길이가 세 개가 다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된다. 항상 그래요. 오케이? 요 길이 세 개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셋이 똑같아요. 항상. 그럼 쌤 마찬가지 이쪽도 똑같나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어도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세 칸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 세 칸도 역시 똑같아요. 이 길이 그대로 내려와서 똑같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3분의 1씩 빠지는 거죠. 3분의 1씩 빠지는 3분의 1씩 증가하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2에서 거는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3분의 1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괜히 a를 음수로 잡아가지고 여러모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알겠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고? 이 비율이 항상 길이가 똑같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길이가 항상 똑같아서 그 값이 되면 극소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고 여기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개형을 띄어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이창의 개수가 0일 때가 있습니다. 이창의 개수가 0일 때. 얘는 뭐냐면 y = x 3승 빼기를 할게요. 이렇게 드릴 거 아니니까 bx 더하기 c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창의 개수가 0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4개랑 다 안 살아있고. 그렇지? 그런 케이스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y = c가 있고요. 여기가 몇 차밖에 없니 얘들아? 온니? 홀수차밖에 없죠.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점이다. 이렇게. 여기가 얼마? 여기가 루트 b. 여기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b. 이런 점이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가장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리하시자면 요렇게 내려서 하나 찍고요. 요렇게 내려서 하나 찍으시면 이 값이 얼마쯤 될까요? 이 값이? 이게 루트 b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쯤 될까요? 여기는요? 루트 3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루트 3분의 1 루트 b가 돼요. 외우세요. 여기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고. 요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고 항상. 알겠죠? 외워. 이거 매번 암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외우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수투는 너무 많은 상참수가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3참수만 나와.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구하지 말고. 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여기도 뭐라고 다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b가 된다. 이게 이창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럼 1창의 개수가 0이거나 2창의 개수가 0인 케이스는 사실 럭키한 케이스죠. 알겠죠? 운이 좋았던 거죠. 날아가는 거니까. 그치? 그럼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도 있겠죠. 자,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네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3차항 대 2차항 대 2차항의 개수를 3차항의 개수로 나눴어요. 결국 0인 건 하나도 없는데 상수항이 0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니까. 요거 세 개의 관계에서 요 둘이 뭐냐면 딱 3의 배수인 거야. 지금 뭐예요? 1대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딱 3의 배수 나오는 그런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케이스 나올 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즉 3차함수 보면 뭐라고? 아, 0인 거 있나? 상수항 0인 거 필요 없고 2차항이나 1차항 중에 0인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0이 아니야. 그럼 뭘 보라고? 그 다음에는 3차항 대 2차항이 3의 배수인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걸리면 뭐야?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필터를 걸었는데 세 개가 필터가 하나도 안 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간다. 그거는 이제 출제자가 너랑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넌 개노가다로 그래프를 그려라. 싸우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으세요.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x 플러스 1에 세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죠.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 2x 더하기 6이 남죠. 이렇게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뭐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드니 완전 몇 제곱식? 세제곱식인데 우리 이차함수 풀 때 어떻게 했었죠?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었죠. 이차함수를 완전 제곱식을 묶으면 뭐가 좋아서 왜 이차함수를 제곱식으로 묶었던 거야? A 묶은 다음에 x-p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 p, q를 찍어서 꼭지점이 바로 찍히잖아. 그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이 바로 찍히는 게 아니고 얘는 완전 세제곱식을 찍으면 대칭점이 바로 찍힙니다. 이 3차함수의 대칭점이 바로 찍힙니다. 알겠죠? 이 3차함수의 대칭점이 바로 찍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다시 이렇게 변형하시는 겁니다. x 플러스 1의 3승이니까 봐봐. x 플러스 1의 3승 더하기 얘도 2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1이가 똑같이 x 플러스 1로 다시 계속 계산을 해.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더하기 4. 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1,4가 바로 무슨 점이에요? 대칭인 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직선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4인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 이렇게. 알겠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다 뭘 더했다고? 마이너스 1,3승짜리 그래프를 더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3승짜리 이렇게 그래프를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표준화를 시켜드릴게요. 보세요.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y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나온 3차 함수가 있었었는데 얘를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어요. a를 묶은 다음에 x-p의 세제곱 더하기 x-p 더하기 이렇게 묶는 거지. 이렇게 묶어주는 거.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어버리고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 창이 사라지는 거야. 완전 세제곱식으로 묶어서 딱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1창밖에 안 남는 거라고. 이렇게요. 알겠어요? 완전 세제곱식이 아니고 아무 3차식이나 뽑으면 어떻게 돼? 2창이 남겠지만 2창이 없어지도록 완전 세제곱식을 묶어서 뺀다고 생각해 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들어간 숫자들이 각각 뭐게? 여기 들어간 숫자들이 뭐야? P 넣으면 다 지워져야 되니까 여기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FP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두 번째, 여기도 뭐야? 미분한 다음에 P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미분한 다음에 P 넣으면. 미분한 다음 얘는 비분하고 미분하면 지워지니까 미분한 다음에 P 넣으면 어차피 P 넣으면 여기 다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는 F 프라임 P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분한 다음에 P 넣으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F'P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F'P가 0보다 크면 무슨 그래프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울기 0보다 큰 거야. 근데 여기가 대칭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몇 번 그래프 개형? 1번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거고, FP가 여기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여기 기울기 0이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무슨 그래프? 2번 그래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P가 0보다 작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3번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대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신? 아까는 참고로 뭐였어요, 이게? 판별식 가지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얘가 뭐였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얘는 판별식이 0일 때, 얘는 판별식이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가리? 마지막거에서 왜 F'P를 이걸 왜 나뉘는지 모르겠다? 위에 그 내용에 왜 F'P가 들어가 얘를 fx라고 할게요. 얘를 미분해. f'x를 구해. 그럼 여기 주어진 과정에 3a x-p의 제곱 a 얘는 뭐지? 이것만 남지. 이것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넣으면 어떻게 돼? 지워지니까 여기는 f'p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근데 F'P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정리입니다. 개형, 그래프 개형을 기억합시다. 그래프 개형. 삼점대 그래프 개형입니다. 알겠죠? 직사각형 8개를 그리세요. 4개, 2개로. 직사각형 8개를 그리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 8개를 그리세요. 일단 이렇게. 항상 보조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3차원에서 그래프 개형은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요. 여기도 지나요. 여기도 지나요. 여기도 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지나요. 이렇게요. 알겠지?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어? 이렇게 생긴 3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 칸 4개 어떻게 된다고? 이 칸이 다 똑같아요. 이 칸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알겠죠? 이 칸이 똑같고 요걸 1이라고 할 때 이걸 1이라고 할 때 이게 몇이에요? 이게? 아까 몇이라 그랬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2는 안 되고 루트 3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이라고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3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아, 노래방 마이크 같아. 여기 마이크 상표가 있는데 웅진 베토벤이라고 써 있어요. 뭔가 약간 노래방 마이크 같아. 그 너무 낡아서 여기 막 손에서 새 냄새나. 아. 이거 금이형 노래방 노래 좋아하세요?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느낌이 나요. 하여튼 자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죠? 이게 이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이해갑니까?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3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재밌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3차함수의 도함수는 여기 기울기 0이고요. 여기도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0이죠. 그럼 도함수 기준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 x축을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기울기 0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맞죠? 이게 뭐야? 이게 y 꼴 fx의 그래프라면 3차 함수 이게 y 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기 기울기 0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고 여기 기울기 0이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편의상 여기 가운데 서로 다 대칭적이니까 둘 다 여기다 y축을 잡읍시다. 알겠죠? y축을 잡고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그럼 요 길이가 a가 된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a가 됐으니까 얘들아 이거 한번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거? 이 넓이 얼마인지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님께서 유도하신 이 공식 아십니까? 이 넓이 얼마죠? 여기가 a고 여기도 a면 이거 알지? 여기에서 요 값을 빼서 뭐 해주고? 3승 해주고 적분 넓이 중에 있는데 아르키메데스님께서 이런 공식을 유도했었습니다. 뉴턴이 적분을 만들기도 훨씬 전에 몇 천 년 전에 몇 천 년 이거 1000년? 알게 뭐야? 알겠지? 하여튼 꽤 오래전에 S는 뭐라고? 6분의 이 이차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 M이라고 하면 M 여기서 뭐야? 2A의 3승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값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녀석이 S가 이 S 전체 이거라고 이게 S 전체라고요. 알겠죠? 이만큼 S 전체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2A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4 M A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분의 4 M A의 3승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이만큼 얼마야? 이만큼은요? 이만큼 얼마예요? 3분의 2 M A 3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만큼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알아? 갑자기 이차함수 넓이를 왜 구하라는 거야? 적분할 때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왜 구하라는 거야? 이만큼 넓이가 뭐야? 여기서 기울기가 뭐였지? 여기였었거든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폭이 뭐가 된다고? 여기 기울기가 뭐였어? 음수였잖아요. 충분히 음수. 이만큼 음수였잖아요. 알겠죠? 그래도 다시 뭐가 됐어? 기울기가 0이 된 거죠. 기울기 0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뭐라고 해주면 된다고? 이 폭이 요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 이 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돼요? 이 길이는 3분의 2의 M A의 3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3분의 2의 M A의 3승이 나와요. 요 길이가 이렇게요. 자, 다시 못 알아들었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확실히 강의하면 눈치가 되게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건 자신 있어요. 저 포커 치면 돈은 잃거든요. 맨날 잃는데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딱 얼굴만 보고 얘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찾기 이런 건 자신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7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면 도함수는 뭐가 돼? 도함수는 y 프라임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겠죠. 아, 또 인수분해가 안 돼. 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겠죠?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기울기 있더니 어디서 여기였다고?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 0인 거죠. 알겠죠? 다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잘랐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잘랐더니 뭐로 여기는 x 이퀄 3 그럼 등분한다고 해서 여기 뭐야? x 이퀄 1
그럼 마이너스 1, 3이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럼 여기 몇이라고 여기는 5 2씩 커지는 거니까 알겠지? 다시 여기서 2씩 가는 거니까 여기도 얼마? 여기서 이 극소에서 똑같이 이렇게 자르면 여기 얼마로 여기? 마이너스 3 항상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잘랐어요. 쭉 1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했어? 1 넣으면 졸라 작은 놈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8 여기가 뭐야? 아이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뭔데?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3에서 0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0 3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요 넓이가 뭐라고? 요 넓이가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그리고 그걸 몇 승해요? 3승을 해요. 최고차에서 6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얼마야? 개수가 3이었으니까 이 3을 집어넣어요. 그럼 답은 2분의 1에다가 이 값이 뭡니까? 4의 3승이니까 4의 3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4의 3승이면 64가 나올 테니까 반을 나누면 얼마가 돼? 32가 나왔겠죠. 알겠죠? 이 넓이가 뭐라고? 이 넓이가 32였다고. 이 넓이가 32. 그리고 요만큼 잘라서 이만큼 잘라 이 넓이가 얼마나 나와요? 이 넓이가 16이 나왔죠. 이 16이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된다고. 이 16이 폭이 된다고. 이렇게요. 왜요? 쌤 왜요? 이게 무슨 뜻이니? 요 넓이, 이 폭이 무슨 뜻이니? f 프라임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다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f3에서 f1을 빼라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풀면 말이에요. 도함수로 적분한 거기도 하지만 그대로 풀면 f3에서 f1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부터 1까지 넓이 폭이 나온다. 이 폭이 16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넓이가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 그럼 재밌는 거. 이게 재밌는 거지. 봐봐. 분명히 여기도 16일 거 아닙니까? 대칭적이니까. 맞죠? 그럼 이 넓이가 3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이 폭이 얼마큼이었단 얘기야? 32였단 얘기죠. 아, 이 넓이가 뭐였다고 지금? 32였던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일로 갈 때 올라간 것도 얼마큼이야? 그러면 여기서 두 칸 가는 동안 내려온 게 30이었으면 올라간 것도 몇이야? 32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넓이도 얼마라고? 이 넓이도? 이 넓이가 32인 것처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쭉 내려온 폭이 32인 것처럼 여기서 일로 올라간 이 넓이도 얼마라고? 이 넓이도 32가 나온다. 여기도 뭐가 나온다? 여기도? 이 넓이도 32가 나온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참수도 항상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참수 그래프도 이렇게 자르면 반으로 잘라. 그럼 이 폭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잘라. 그럼 이 넓이 세 개가 어떻다고 서로 다 같다 라는 게 3참수 그래프로부터 2참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아는 한 3참수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모든 건 다 알려드렸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이제 충분하겠죠? 거기 필수예제 문제를 보시면 엄청난 함참수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하나하나 함참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특히 필수예제 2번 문제 보시면 거의 모든 함참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참수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